5년 전만 해도 5만 개 좀 넘는 스킨이었는데 이제는 93,000원 개거든요. 일 년 사이에 수익이 반토막이 난 거예요. 50원 남는다는 얘기인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연인들도 싶어서 오는 사람들도 제가 회사를 때려치고 카페를 차려도 되는지 이걸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야 돼요, 선배. 일단 연령대로 보면은 성진 씨가 할만하죠. 2030 젊은 사장님들이 많은 자영업이 온라인 쇼핑몰하고 커피 음료점이에요. 전국의 그 커피 음료점이 딱 40%가 사장님이 2030. 그래. 완전히 직영점인 그런 체인들도 있으니까 사실 젊은 사장님들의 비중이 40% 이상 된다고 봐야죠. 그래서 진짜 얼마나 버냐고요. 근데 이거는 진짜 가게마다 천차만별인 게 뭐 임대료가 예를 들면 600만 원인 매장하고 100만 원인 매장이 같을 수가 없고 또 뭐 직원들이 다 전일제인 매장하고 아르바이트생들인 매장이 같을 수가 없고 제일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은 역시 스타벅스일 것 같은데 근데 스타벅스가 생각보다 그렇게 의외로 많이 남진 않아요. 그래요? 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2조 6천억 원어치를 팔아서 남은 건 1,200억 원이에요. 얼마 안 되네요. 4,500원짜리 아메리카노를 팔아서 2021년에는 450원이 남았어요. 10% 정도 영업이익이 났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220원 정도 4.7% 남았어요. 여기서 이제 세금도 빼고 기타 비용 수익 더하고 빼고 하면 딱 4% 남겼어요. 아, 그러면 1년 사이에 수익이 반토막이 난 거네요, 따지면. 일단 스타벅스는 재료값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적게 드는 체인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규모의 경제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원두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재료비에서 많이 낮긴 하는데 커피랑 정유사들이 공통점이 있다. 어떤 것도 좀 있죠? 시커멓고 연료가 아, 그걸 다 수입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난해에는 스타벅스도 재료비에서 좀 타격이 컸었어요. 지난해 또 많이 들었던 용어 있죠. 글로벌 공급망. 커피콩은 다 배로 많이 들여오거든요. 배 사용료가 엄청 올랐었어요. 이게 뭐 10%, 20% 정도 오른 게 아니라 지금의 한 2.5배 정도? 네, 뭐 심했을 때는 3배 정도까지 올랐었기 때문에 그리고 커피 자판도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원두 30%가 브라질에서 나거든요. 지난해에는 특히 브라질에서 가뭄이랑 서리 문제 같은 게 겹치면서 자판이 좋지 않았고 뭐 지금도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요. 이게 좀 글로벌 이상기후 문제 때문에 와인, 커피 이런 쪽에 수확이 계속 문제가 생기는데 환율을 감안하지 않은 커피 원두 가격 자체도 올랐고요. 일단 환율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그래서 2021년 초만 해도 뭐 달러당 1,100원 정도 했었었는데 지난해에는 거의 1,400원 언저리까지 갔었으니까 지금 스타벅스가 지난해 말에 남은 재고가 460억 원 정도라고 보고를 하고 2021년 말에는 160억 원 정도라고 보고를 하는데 그게 갑자기 지난해 말에 재고가 원두가 많이 남은 게 아니에요. 그 정도의 비율로 원두값이 올랐다고 생각하면 재고 비용 자체가 오른 거지 재고량 자체가 오른 게 아니라. 네. 근데 스타벅스는 전부 다 직영점이잖아요. 직원들이 전부 다 정규직이고 그래서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 구조예요. 급여랑 복리후생 같은 걸로만 7,900억 원이 나갔어요. 근데 사실 커피처럼 대체재가 많은 기호식품은 뭐 재료값 좀 오른다고 그걸 바로바로 가격에 반영해가지고는 나도 뭐 요새 사실 지금 커피 도시락 싸갖고 다니거든요. 잘 안 사 먹어요. 집에서 싸우시는 거예요? 아침마다 내려갖고 오지. 그래서 지난해에는 가격을 올리는 데들도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영업이익률을 줄여서 버텼어요. 1,000원 팔아도 50원 남는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전국의 매장이 1,800개가 넘는데 한 점포당 매출이 평균 16억 원이에요. CEO 월급 주고 직원들 월급 다 주고 남은 진짜 이익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커피 가게 사장님이 남겨가는 그거랑은 좀 차이가 있죠. 대기업 걱정은 안 해도 돼요.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충전해서 많이 쓰잖아요. 그래요. 기프트콘도 많이 쓰고 예적금 형식으로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런 걸로도 사실 돈을 많이 벌고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은행이랑 다른 게 선불 충전해놓고 사람들이 바로바로 쓰잖아요. 아예 스타벅스가 여기에 대해서 공시를 해놓고 있어요. 모두 다 4대 은행 보통예금과 뭐 단기, 정기, 예금 등으로 들어놓은 상태고요. 특히 이제 100% 보증금을 들어놓아서 안전하게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커피 시장은 크게 뭐 3가지 단계로 나눠져 있다고 많이 그래요. 상위 단계 있고 그다음에 중급 정도의 프랜차이즈가 있고 요새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게 저가 프랜차이즈들 있죠. 일단 뭐 저가 프랜차이즈 기준으로 좀 설명을 한다고 하면 운영을 잘 하시는 경우 통상적으로 30에서 40% 정도는 이익을 남기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인건비를 완전 풀로 오토로 돌리신다. 그러면 이제 한 20% 정도 미만으로 남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가 프랜차이즈로 6천만 원 정도의 매출 낸다고 하면 한 잔 평균 2,500원이라고 봤을 때 800잔 정도를 파는 거죠. 임대료를 못해도 최소한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는 잡아야 되고, 이 정도 되려면 그래도 직원이 한 5명 정도 있어야 돼요. 5명이 전부 다 전일제인데 최저시급을 받는다고 치고, 대체적으로 재료비가 평균 30% 정도. 본사에 주는 로열티 같은 경우에 과거에는 매출의 퍼센테이지로 가져갔지만 요새는 정액으로 많이 해요. 1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여기서 이제 세금 떼고 또 기타 비용 수익 더하고 빼고 하면 1,800만 원에서 2,400만 원 정도? 오, 그 정도 남으면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직원 5명을 꾸릴 수 있고 임대료 400 정도를 내면은 할 수 있는 매장을 찾으면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팔려야 버는 거죠. 원활하게 잘 돌아가야. 그러니까 그런 위치를 알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 낮에 직장인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1순위로 꼽죠. 회사에서만 맨날 사 마시고 집에 가면 주말에 한 잔을 안 마신단 말이에요. 저녁에 이제 술 먹을 때 뭐 회식 장소 같은 데도 유동인구가 많잖아요. 그런 데도 그냥 괜찮은 건가요? 그런 지역들 자체는 굉장히 목 좋은 곳이긴 한데, 사실 이른바 술상권이라고 하는 곳들, 그런 데들은 또 생각보다 의외로 커피가 그렇게까지 많이 안 팔린다고 해요. 보통은 술 마시고 커피는 잘 안 마시잖아요. 뭐 정확하다 이런 건 아닌데 제 느낌으로는 매운 음식점으로 좀 유명한 집들이 옆에 있으면 그 옆에 커피집도 조금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의 팁을 정리하면은 저는 월세 한 400 정도 나오는 목 좋은 곳을 찾아서, 그리고 매운 음식점 옆에 노려서, 아이, 그런데 진심이네. 임대가 나오면은 거기 제가 들어가면 되는 거죠. 당장. 근데 그게 되게 쉽지가 않지. 쉽진 커피 관련된 기사 쓰면 꼭 달리는 욕 있어요. 어, 얼마나 다 힘들고 문 닫는지 아느냐, 앉아서 기사 쓴다, 실상도 모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분 말씀도 맞아요. 우리나라 자영업 가게들이 문을 열었을 때 보통 지속되는 기간이 평균이 8년 9개월이에요. 담배 가게 같은 거는 평균이 16년을 하니까, 담배 가게가 그렇게 오랫동안 영업을 한다는 건 그만큼 진입하는 사람이 적고 변화가 별로 없는 업종이 됐다는 뜻이고, 커피처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유행하는 업종은 이렇게 경쟁도 치열하기 때문에 개별 사장님들은 힘들 수밖에 없어요. 5년 전만 해도 전국의 커피 음료점이 5만 개 좀 넘는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9만 3천 개거든요. 5년 전에 비해서 80%가 늘어난 건 맞아요. 정말 많이 늘어났는데 그만큼 문을 닫은 가게도 많아요. 커피 가게를 차리면 평균적으로 지속되는 기간이 3년 1개월밖에 안 돼요. 한 곳이 문을 닫을 때 두 곳이 문을 열고 이런 식일 뿐이에요. 경쟁이 그만큼 치열하고 쉽게 살아남기가 힘든 시장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이걸 비즈니스적으로 끌고 가게 되면 엄청나게 어려운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소비자분들이 커피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수치 수준이 높아요. 커피 브랜드들은 패션에 가깝다. 트렌드가 계속 바뀌고 그 트렌드를 잘 따라잡는 브랜드들은 오래 살아남고, 그런 트렌드를 못 따라가는 브랜드들은 후퇴하는. 회사 관두지 말란 말씀이신 거죠? 일단 오래오래 다녀. 다음에는 그러면은 좀 더 이렇게 제가 사표를 낼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을 좀 들고 와주세요. 네, 이렇게 결국 결론이 이렇게 되면 하나씩 나누자. 아 그러니까 해가지고. 네.